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한동안 시들했던 영재교육원의 인기가 최근 2, 3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수능이나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유리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영재원, 영재고, 스카이 대학이 라인업처럼 여겨지면서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것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것은 실제로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 더 나아가 상위권 대학을 입학하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 영재교육원 경험이 실제 입시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하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늘 지적인 도전을 원했지만 수업에서는 이를 채울 수 없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지요. A에게 학교 교육은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향후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A는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내신 대비 공부는 하지 않다가 시험 2, 3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을 중학교 내내 이어갔는데,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중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시 준비가 한창일 때에는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방학 때는 일주일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에 갇혀서 어려운 내용의 수업을 듣고 쏟아지는 숙제와 모의고사를 해내는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복도에 게시하거나 성적별로 반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학원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수업은 달랐다고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A가 원하는 수준의 심화된 과학을 배울 수 있었으며, 점수화된 지필고사 따위의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친구들끼리 경쟁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과학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경쟁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학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받을 점이 많은 친구들과 다양한 관심사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 A는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영재고나 과학고에 가고 싶다는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B는 영재교육원 수료 경력이 비록 스펙이나 점수의 형태로 입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B는 특히 화학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학과 관련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배운 지식만으로는 이해에 한계가 있었는데, 영재교육원에서 과학 지식과 실제 세계를 연결해보는 실험 경험을 많이 하면서 기존의 피상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실제 영재고 입시에서 출제되는 실험 설계 또는 실험 해석 문항을 능숙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습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학원을 다녔지만, 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B가 원하는 수준의 실험 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실험 도구로 채워진 영재교육원의 실험실은 B 스스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작용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전형 중 하나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회, 대회 수상 실적 등은 서류에 반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고등학교 입시를 신경 쓰는 중학교의 경우 교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회를 열어서 생활기록부에 수상 실적을 채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C 역시 교내 탐구대회 준비 및 관련 자율동아리 운영 등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채울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온 수업 방식, 제한된 학교 실험실 여건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과학 탐구 지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의 특성상 지필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수학과학 분야의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학교별 지필교사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풀이에 몰두하며 영재고 입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C는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스펙을 쌓아두게 되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재고 입시에 탈락하게 되더라도 영재고 지필고사 성적은 사라지지만 스펙은 여전히 남아 과학고나 자사고 입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데 큰 가치를 둔 셈이지요. 오늘은 영재교육원에서의 경험이 실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초중학교 시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재교육원 입학의 비정상적인 과열은 물론 문제입니다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개인적 성장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입시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애써 부정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 다이어리의 송쌤이었습니다.